50대 후반의 정희는 이른 아침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거실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남편과 함께 살던 이 집에서 혼자가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네. 이정희는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어요.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에게 남편의 외도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실수라고 남편이 정신을 차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선택했고 이정희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는 목이 메어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이혼 후 찾아온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밤이 되면 혼자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딸 소연이 권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어떠세요? 정신과 의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이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 그리고 이유 없는 두통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좀 이상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 일단 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몰라서 말이에요. 이정희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남편을 잃고 이제 건강마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어낸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정희는 핸드폰으로 딸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연아, 엄마야.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몸이 좀 이상해서. 다음 날 오전, 이정희는 종합병원 내과 진료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이정희는 손에 든 진료 접수증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정희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이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치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젊은 의사의 친절한 목소리가 이정희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그리고 두통도 계속되고요. 정신과 선생님께서 내과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로 이정희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단 심전도와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오세요. 검사를 마친 이정희는 결과를 기다리며 병원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문득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2시간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이정희에게 의사는 안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이나 폐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다만 혈압이 조금 높고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정밀 검사와 함께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입원을요? 네, 짧게는 사흘,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몸과 마음 모두 휴식이 필요한 상태세요. 이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데 갑자기 입원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걱정할 텐데. 하지만 의사의 권유를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입원하면 되나요? 오늘 당장이라도 괜찮아요. 입원 수속을 도와드릴게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3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간 이정희는 2인실 병실에 배정받았습니다. 창가 쪽 침대가 그녀의 자리였죠. 다행히 옆 침대는 비어 있어서 조용한 환경에서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병원복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오늘은 편히 쉬세요. 이정희는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병실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딸 소연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입원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괜찮다, 소연아. 큰 병은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이래. 며칠 쉬다 가면 될 것 같아.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나 해서 오빠한테도 연락했어요. 민수한테도? 바쁠 텐데 괜히. 엄마 가족인데 당연하죠. 오빠도 내일 온다고 했어요. 그날 밤 이정희는 약 기운 때문인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실의 고요함과 안정감이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내일이면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는 병원 식단으로 제공된 죽을 먹으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병원 정원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어요. 이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님. 오늘부터 정밀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했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심장 초음파였죠.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문득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 정신과 대기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곳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생각에 잠깐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때 대기실에서 나오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정희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그 얼굴,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요? 설마 이정희? 남자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30년 전 첫사랑, 김태성이었습니다. 태성? 오빠? 두 사람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태성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다만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진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네. 태성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오빠도 여기 진료받으러 온 거야?
이정희의 질문에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태성도 자신처럼 상처받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예전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이혼했어. 1년 전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을 태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태성의 제안에 이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서로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있지? 요즘 어떻게 지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 딸은 직장 다니고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오빠 애들은? 우리는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더 외로운가 봐. 태성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스쳤습니다. 이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뭐 무역 관련 일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은퇴했지. 너는? 평범한 주부였어.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다였지 뭐.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며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 마치 오래전에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정희야,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갑자기 태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결혼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너무 어리석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인 걸 뭐. 하지만 이정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움트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리움과 안타까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난 후 이정희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의 존재가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태성과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태성도 마찬가지로 입원을 해야 하는 상태라 같은 병원에 있어서 그런지 더욱 더 반가웠고 생각이 났어요. 다음 날 오후 이정희가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태성을 발견했어요. 마치 우연인 듯 아닌 듯한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아, 정희야. 여기 앉을래? 태성이 자리를 비켜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희는 망설임 없이 그 옆에 앉았어요.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검사 결과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시고. 다행이네. 나도 걱정했거든. 걱정해줘서 고맙네. 태성의 말에 이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빠는 언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거야? 작년부터.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그 후로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서. 태성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겠다. 많이 힘들었겠네.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지.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더라. 아파서 그랬는지 임신도 잘 되질 않았었어. 자식들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정희는 태성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등에는 나이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나도 비슷해. 이혼 후에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 그러게. 우리 둘 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며 지나갔어요.
정희야. 태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가끔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정희는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괜찮지 않겠어? 우리 둘 다 혼자고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때 태성이 조심스럽게 이정희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이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오빠. 이정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태성이 부드럽게 잡고 있었어요. 정희야, 나는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는 무언가 위안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둘 다 이런 상황이 된 게 참 안타깝지만 잘 이겨내보자. 이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태성과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오빠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따뜻해져.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엄마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정희는 깜짝 놀라며 태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습니다. 딸 소연이 병원 정원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야. 이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태성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여기 계셨구나. 병실에 안 계셔서 찾았어요. 소연이 다가오며 태성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소연아. 이분은 옛날에 알던 분이야. 이정희는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소연도 예의상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의심스러운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연과 함께 병실로 돌아온 이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소연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아까 그분은 누구세요? 결국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알던 친구야.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어. 그냥 친구요? 소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소연아, 왜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 엄마가 남자분과 손을 잡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역시 딸에게 들킨 거였어요. 그건 엄마, 설마 연애라도 하시는 건 아니죠? 소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연아, 엄마도 사람이잖니.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 하지만 엄마 아빠와 이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딸의 말에 이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연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자신의 마음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었어요. 소연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들 민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소연이 미리 오빠에게 말했는지 민수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소연이한테 들었어요. 남자분을 만나고 계시다는. 민수야,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이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역시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혹시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민수야,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니?
이정희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너무 무능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성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병 왔는데. 순간 병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태성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아, 엄마 지인이야. 인사하러 일부러 오셨네, 얘들아. 인사드려. 이정희가 어색하게 소개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태성은 당황한 빛을 보이며 이정희를 바라봤어요. 옛날에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냥 동네 오빠였어요. 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침착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누세요. 엄마 저희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식사 잘 챙기시고요. 민수가 무언가 눈치챈 듯 소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이정희와 태성은 말이 없었어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나타나서 괜히 사이가 어색해진 것 같아.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의 경계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자신의 행복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빠, 우리 잠시 만나지 말까요? 이정희의 말에 태성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의 생각을 존중할게. 태성이 떠난 후 병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이정희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태성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습니다. 엄마, 아까는 너무 심하게 그 아저씨를 경계한 것 같아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이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소연아, 엄마가 이해해. 너도 당황스러웠을 거야. 하지만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런 건지. 소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다른 남자분과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이정희는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소연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반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도 고민이 많아.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럼 그분과 헤어지실 거예요? 소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이정희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태성과 헤어진다고 말하면 딸이 안심할 텐데 왜인지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귀는 사이는 절대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제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행복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소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도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소연이랑 이야기 좀 했어요. 우리가 너무 반대만 한 건 아닌지. 민수의 말에 이정희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외로우신 건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 하고. 민수는 누이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다음 날 오후 이정희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태성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희야, 집에 잘 도착했니?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정희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태성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이정희는 혼자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태성과 만나지 않기로 한 후 더욱 외로움이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태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우연이야. 나도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태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이정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희가 자주 가는 카페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빠, 우리 만나지 않기로 했잖아요. 정희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태성의 말에 이정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괜찮아.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 태성의 진심 어린 말에 이정희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오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우유부단해서. 아니야. 너는 좋은 엄마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지.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태성이 테이블 너머로 조심스럽게 이정희의 손을 덮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너를 압박하고 싶지 않아.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긴 것 같아. 이정희는 태성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지만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과연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나고 이정희는 집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성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처럼 자신의 마음도 흐린 듯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퇴근 후 들른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왔어요. 소연아, 어서 와. 저녁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소연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정희는 딸의 세심한 관찰력에 놀랐어요.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고 있었나 봅니다. 소연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이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을 다시 찾게 된 것 같아. 소연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 정말 그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호감이 있는 단계야. 하지만 너희들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야. 이정희의 솔직한 고백에 소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소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더 걱정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소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엄마는 아빠와 저희들만 위해서 사셨으니까. 이정희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반대만 했던 소연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소연아, 엄마, 그분이 정말 엄마를 아끼신다면 저도 받아들여 보려고 해요. 소연의 말에 이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해 주다니. 다음 날 민수도 찾아왔어요. 남매가 함께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의 행복보다는 저희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민수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분과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를 진심으로 아끼는 분인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저희도 인정하겠어요. 아이들의 말에 이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고민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희는 용기를 내어 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성 오빠, 정희야, 웬일이야? 괜찮아?
오빠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오빠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전화 너머로 태성의 놀라는 기색이 전해졌어요. 정말? 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면서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해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말 어떠세요? 좋아. 정희야, 고마워. 아이들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전화를 끊은 후 이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태성과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화합, 두 가지 모두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마침내 이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이정희는 평소보다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요리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태성과 아이들이 서로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컸습니다. 오후 6시 태성이 꽃다발과 과일을 들고 찾아왔어요. 정장은 아니지만 깔끔한 옷차림으로 정성을 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소연과 민수도 어색하지만 예의 바르게 맞이했어요.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연이, 민수야, 인사드려라. 이정희의 말에 남매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실례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사과했고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도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태성의 이해심 있는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태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젊은 시절 이정희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 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했던 30년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의 외로운 시간들까지 모든 것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정희랑 우연히 병원에서 얘기하게 되면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기도 했네요. 태성의 말에 소연과 민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태성 아저씨, 정말 저희 엄마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소연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태성의 진심 어린 답변에 소연은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민수도 태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상처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맞겠죠? 식사가 끝난 후 소연과 민수는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이정희와 태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아이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해 주셔서 당연한 거야. 너의 가족인데. 그때 부엌에서 소연과 민수가 나왔어요. 엄마, 태성 아저씨.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너무 심하게 반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저씨가 정말 엄마를 아끼신다는 걸 알 것 같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인정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이정희는 아이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가족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고맙다, 아이들아. 태성도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그날 밤 태성이 돌아간 후 이정희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밤을 맞이했어요. 며칠 후 이정희는 태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정희야, 정말 다행이야. 아이들이 이해해 주어서. 그러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 줄 몰랐는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을 가로막을 것이 없었어요. 오빠,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나도 그래. 오랜 세월을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봐. 태성의 말에 이정희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이었어요.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나누었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축복의 박수 같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제 정말 예쁘게 잘 만나보자. 네, 오빠. 잘 부탁해요. 50대 후반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그리고 가족들의 이해와 축복. 이정희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인생의 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